지금 책에도 썼지만 그 9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홉스밤의 그 민족주의에 관한 그 책하고 찰스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민족주의에 관련된 책이 두 권이 나온 적이 있어요. 93년도쯤에. 그때 그 창작가 비평사에서 그 두 권의 책을 저보고 서평을 써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서평을 써줬는데 서평을 쓰면서 홉스밤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막스주의 역사가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래서 20세기의 역사나 19세기의 역사를 19, 20세기의 역사를 사실상 홉스밤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교과서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 홉스밤의 책이었는데 홉스밤이라는 사람이 민족주의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서평을 하면서 뭔가 하여튼 여기 큰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홉스밤식으로 민족주의를 해석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의 서평을 썼었죠. 물론 그 서평이 그때 출판사에서 뭐 좋은 반응을 얻지도 않았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서평을 쓰게 된 게 제가 이제 뭔가 하여튼 해야 할 숙제가 생긴 셈이었죠. 그러고 나서 뭐 학교에서 2001년 뭐 어윤배 사태 같은 것도 겪고 그리고 이제 또 학술진흥재단에 나가서 국가기관 비슷한 데 가서 직접 경험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국가, 민족, 뭐 사회 뭐 이런 그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민족주의 문제에 관한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가게 됐는데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민족이나 민족 개념이 저쪽 민족주의 연구의 본고장인 그 유럽이 이제 본고장인데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한물간 어떻게 보면 민족이나 민족주의 문제를 대개 199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소련이 몰락하고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나서는 민족 문제를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변화하기 이전의 어떤 민족 개념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인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뭐 지식인이나 대학생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민족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대개는 그 19세기의 어떤 이데올로기이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점점 해체되고 사라지고 또 세계화가 되면 이제 없어질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좋은 거라기보다는 옛날 거고 그리고 이제 청산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배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부정적인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민족주의는 뭐 큰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라든지 1차 대전, 2차 대전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민족주의라든지 나치즘, 파시즘이 결국은 민족주의가 좀 고약한 형태로 발현된 것이 나치즘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인상, 해석 이제 팽배해 있는데 그런 식의 그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해석, 민족주의를 극복 대상으로 삼는 해석이 이미 저쪽에서는 90년대 이후에 극복이 되고 민족주의를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한테 알려지지가 않았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소개를 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좀 새로운 해석, 새로운 소개, 새로운 설명, 이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두 인물을, 어니스트 갤러라고 하는 인물과 또 스미스라고 하는 두 인물을 찾아냈고, 그 두 인물이 마침 사제지간이었거든요.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지만, 갤러 밑에서 이제 스미스가 민족주의 공부를 했고, 그런가 하면 스미스는 갤러를 또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어떤 그 방법론을 구축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좀 철저하게 소개를 하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민족주의에 대한 설명,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사람 책을 지난 10년 동안에 꾸준히 읽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이 나오게 됐고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독자적으로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 생각을 펼친 민족주의에 관한 제 나름의 어떤 견해를 펼친 책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서 오늘날 민족주의의 사실상 연구의 두 주동인물이라고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충실히 소개를 해서 국내에 좀 왜곡되어져 있는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 현황을 충실히 소개하는, 그래서 민족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민족주의를 좀 오해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희가 70년대 초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이 두 개가 우리의 하도라고 할까, 궁금해하던, 우리가 대학 들어갔을 때 민족주의가 뭐냐 또 사회주의가 뭐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관심사였는데, 사회주의는 그 후로 말하자면 읽을 거리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게 또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민족주의에 관한 책들은 70년대 초에 이제 번역된 책들을 읽었는데 상당히 그때 실망을 했죠. 그 읽고 솔직히 알 수가 없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경험을 갖고 있는데, 독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40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읽었던, 그때 이제 민족주의를 대가라고 소개되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민족주의를 좀 어느 한쪽으로 잘못 해석한, 편파적으로 해석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차대전에서 어느 한쪽 이데올로기를 칭송하고 어떤 이데올로기 대립에 있어서 어느 한 이데올로기 편에 서서 민족주의를 좀 오해하게 만든, 민족주의를 좀 곡해하게 만든 그런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40년 전에 못 풀었던 어떤 민족주의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와서 풀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없다가 제가 그런 책을 이제 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1981년도에 백낙청 선생이 민족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창비해서 낸 적이 있어요. 그 책이 오랫동안 민족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침서 역할을 했는데, 81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이 81년 이후에 현대 오늘날 문제가 되어지는 민족주의의 중요한 저서가 대체로 81년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게일러의 주저가 나온 게 83년이고 또 스미스의 주저가 나온 게 86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영향으로 90년대부터 민족주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또 소련이 망하고 또 동구권이 이제 민족 단위로 이제 분해되고, 요새 뭐 스코틀랜드 독립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 설명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역할을 했던 백낙천 선생의 그 민족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소개하지 못한 부분을 제 책이 좀 메꿔준다고나 할까, 그 이후의 경향을 좀 본격적으로 소개한다고 할까, 그런 연구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년이 이제 한 2년 남았는데, 이제 정년 전에 뭐라고 할까, 밥값을 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정년 전에 하여튼 마무리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공부를 마무리하는 뭘 하여튼 피어리드를 찍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